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24일 밤 11시 46분입니다. 15분만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그런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4권 정도 책을 추천할 건데요. 첫 번째 책이 이 표지에 나와 있는 빅 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윤식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저하고도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내용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박영숙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내용이 참 괜찮아요. 이분은 해마다 세계 미래 보고서를 책으로 냅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참고한 책은 제로 이코노미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한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글로벌 경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어떤 기회가 또 흘러가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권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프트란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그 새로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사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요. 읽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21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해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쓰나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거다. 그러나 그 와중에 기존에 없는 혁명적인 기회와 도약을 발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기회를 어떤 도약을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21년에 대한 예측을 하는 많은 책들의 공통점은 2021년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곡점을 만드는 해라는 거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사실 이 변화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호를 주어왔고 신호를 주고 신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위기 징조들이 심각하게 축적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업자분들에게도 사실 한 2년 전부터 현재의 위기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화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요. 자, 수많은 문제점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문제죠. 이게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1년 내내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이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할 거 없이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은 나라, 극소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전 세계의 불황은 피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너무 많이 풀리면서 거품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이 거품이 30년 동안 누적된 거품입니다. 이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가치가 대폭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대폭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과 가게의 파산이 줄줄이 이어지겠죠. 수많은 나라들이 디폴트를 선언할 겁니다. 부도내는 거예요. 글로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론,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특히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거의 사실상 망한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글로벌 경제 예상 곡선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거는 제 예상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책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곡선인데요. 자, 현재부터 시작해서 곡선이 이렇게 아주 깊고 길고 큰 뭐랄까 이 V자가 아니고 아주 U자도 옆으로 길게 늘어진 그런 경제 불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리바운드인데요. 일시적으로 경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코로나가 겨울에 그 기온이 낮을 때 이제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데 내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백신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그 치료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거리두기, 폐쇄, 이동 금지, 뭐 여행 금지,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관람 금지 다 금지했던 것들이 내년 2분기 즈음에는 상당히 풀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동하고 소비하고 뭐 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살짝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걸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이 회복 시점까지 리세션 기간이 있습니다. 리세션이 뭐예요? 경제 후퇴라는 거죠. 이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리세션은 굉장히 오래된 거의 30년간 누적된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가치 대폭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깊고 길고 긴 이 U자형 경제 곡선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곡선이 될 거다. 최악의 경우에는 1933년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건 소수 의견이 아니라 절대 다수 의견입니다.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 심화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것은 소수의 큰 기회를 잡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이 리세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는 거기에서 기회를 잡는 소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사실 2020년도에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정말로 본 게임은 2021년에 펼쳐진다. 이게 1년, 2년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갈 건데요.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당연히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상당수 대기업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건데, 이 미중 무역전쟁이 왜 내년에 2021년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냐면,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 그 대통령 선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그 대선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도미니언이라는 그 전자투표 개표기를 통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중국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지금 잡고 있고 드러났어요. 중국이 개입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년의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격렬해질 거다. 근데요,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흐지부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하고 중국하고는 한 패거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20일인가요? 대통령 그 취임하는 날이, 그 전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요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안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내부적 혼란과 격렬한 전쟁 수준의 대충돌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최종 승자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은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그 보도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너무나 부정선거가 많은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 아마 요번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경제 구조를 갖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거나 휘청거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 부채의 늪에 빠져 있지 않은 가장 펀더멘탈이 강한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건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펀더멘탈이 너무나 튼튼해서 부채 비율이 40% 선밖에 안 돼요. 지금 일본은 부채 비율이 290%입니다. 중국은 얘네들은 다 거짓말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얘네들도 일본이나 미국은 사실상 망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이 회복하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거다. 그 두 나라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세션 기간이 글로벌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 3년 가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안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된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개인이나 자영업,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새로운 세상은 완전히 인공지능 세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개인과 자영업,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코로나19에는요,
이 위기,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기회가 또 숨어 있어요. 그것을 볼 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깔고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내년에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변화를 못하고 있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는데, 이 구조조정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굉장히 잘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삼성, 현대, LG,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잘 나갈 거예요.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부동산 폭락이 거의 저는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냐면, 국가는 너무나 튼튼해. 근데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촉발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에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데 개인이나 힘없는 작은 기업들이나 자영업들은 휩쓸려 간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냐면, 방향은 명확해요. 핵심은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하자면 알고리즘 만들고 그 솔루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문제예요. 데이터. 자, 지금 우리가 사업 조직을 만들고 회원 확보를 하고 있죠. 회원 확보할 때 뭐 합니까? 회원 확보할 때부터 우리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가진단을 통해서 회원을 모으잖아요. 이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깊은 정보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굉장히 축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모델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전략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그런 그 사업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대응 전략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본사 조직은 이런 그 AI 시스템 개발과 그 다음 마케팅 기획 전문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사람들 인터뷰하고 있어요. 1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 1월 하순께부터입니다.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회원이 몇천 명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요. 1월 달쯤에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뭐 작지만 제가 볼 때 10,000명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회원이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업을 그냥 대충 쳐다보고 계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2021년 1분기까지 기초 조직과 회원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분들은 2분기 이후에 굉장한 성장 기회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본부는요, 회원이 한 사업본부가 2,000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예, 2,000명이 넘어요. 1월달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사업본부는 한 5,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사업본부가. 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업본부와 지사장님들,
이 위기 상황,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좀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기를 대처하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선조형, 햄릿형, 세종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조가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왕이었죠. 자, 선조형은 이래요. 위기 상황을 재빨리 감지하지 못하고 또 감지했다 하더라도 대응이 너무 느려.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기 경고가 있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 이런 사람들은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같이 망하는 아주 나쁜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 사장을 하고 있으면 그 회사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햄릿형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해. 위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불안함과 고민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 행동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좀 된다 싶을 때 뛰어들겠다. 이제 이건데 이 사람들은 위기에 대한 감각은 있어요. 아, 위기는 맞아.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거나 실천하지 않아. 늘 생각만 많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귀는 기울여요. 근데 실제로 적극적인 준비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깝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형은 위기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실천 중심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하고 능력이 모자라면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줄 아는 그런 건전한 의존성도 갖고 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집요하게, 여기서 집요하게가 중요합니다. 세종은요, 집요함의 끝판왕입니다. 집요하게 해결해가는 사람이다. 미래를 볼 줄 알고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종형인데,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종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세상 어떻게 흘러간다. 우리 전략은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같이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위기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 그것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게 위기죠.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 배에 함께 올라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